윤미경은 짠내 나는 바닷바람과 함께 살아온 지 50해가 넘었다. 손때 묻은 나무 식탁, 삐걱대는 마루 틈새로 새어드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전부였다. 작은 바닷가 식당에서 갓 잡은 생선을 구워 내놓으며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 말이다. 그런데 딸 나경의 절박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엄마, 아린이를 좀 돌봐주세요.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들어간 지 사흘째예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미경이 도착한 곳은 마천루가 즐비한 대도시 한복판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그녀를 압도했다. 바닷바람에 익숙한 그녀에겐 너무나 인위적이고 숨막히는 향이었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 사위 최도현이 차가운 미소로 맞았다.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완벽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엔 온기가 없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미경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거실은 마치 잡지에서 나온 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흰색과 회색으로 통일된 인테리어,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식탁, 벽에 걸린 현대, 추상화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미경은 자신의 작은 집에 있던 낡은 소파와 김치 냉장고, 소음이 그리워졌다. 아리나, 손녀가 달려오자 미경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피었다. 하지만 아린의 방을 본 순간 다시 미간이 찌푸려졌다. 상자도 뜯지 않은 새 장난감들이 방 가득 쌓여 있었다. 값비싼 로봇, 인형, 레고 세트들. 아이가 진짜로 갖고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선물 같았다. 할머니. 아린이 작은 손으로 미경의 손을 꼭 잡았다. 6살짜리 아이의 손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 순간 미경의 가슴 한켠에서 묘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그녀를 흔들었다. 미경이 아파트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던 때였다. 새벽 2시쯤 아린이의 방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잠결에 뒤척이던 아이가 또렷하게 말했다. 책장 뒤에 비밀 상자가 있어. 아빠가 숨겨놨어. 미경은 조용히 일어나 아린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았다. 열은 없었지만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아이는 계속 잠들어 있었는데 그 말이 단순한 꿈속 중얼거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벽에 걸린 대형 추상화 앞에서 멈춰섰다. 그림 뒤쪽 벽지에서 희미하게 직선이 보였다. 마치 문틈처럼 생긴 가느다란 선이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다른 부분보다 약간 들떠 있었다. 이상하네. 미경은 중얼거리며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지가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인위적으로 가려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도연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처음엔 단순한 메모지인 줄 알았는데 조각들을 주워 맞춰보니 이상했다. 일반 문서가 아니라 숫자와 색깔이 섞인 암호 같은 코드였다. B-7439Y-2851G-9362점. 미경은 작은 소리로 읽어보았다. 알파벳과 숫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 줄마다 색깔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로 말이다. 그때 복도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받는 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낮고 날카로웠다.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이번 주 안에 송금 완료해야 하고.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아니, 시간이 없어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미경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그 계좌로 바로 이체하세요. 추적 안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절대 발각되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끝나자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아린이 또다시 잠꼬대를 했다. 파랑, 노랑, 초록. 순서 맞춰야 해. 아빠가 절대 잊지 말라고 했어. 작은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미경은 조각난 종이와 아린의 말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뭔가 큰 비밀이 이 집에 숨겨져 있고 순진한 손녀까지 그 일에 휘말린 것 같았다. 미경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딸 나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경이 늦은 저녁 지쳐서 돌아온 날이었다. 나경아, 엄마가 이상한 걸 좀 발견했는데. 미경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도연이 서재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아린이가 자꾸 무슨 비밀 상자 얘기를 하고. 나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목소리에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경아, 정말 이상해. 도연이가 밤늦게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 나경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금세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또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쌓여 쫓겨나듯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던 그때 아린이가 겨우 2살이었다. 전기도 끊기고 아린이 분유값조차 없어서 미경에게 손 벌리며 울었던 나날들. 도연이는 달라요. 안정적이고 아린이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이런 집도 마련해줬잖아요. 나경은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는데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도연이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나경이 얼른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도연의 시선이 미경에게 향했다. 장모님, 혹시 제 서재를 정리해 주셨나요? 응. 청소하다가. 앞으로는 제 개인 공간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제 영역을 넘보지 마세요.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미경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경이 황급히 중재했다. 여보, 엄마는 그냥 도우려고. 나경아, 당신은 가족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 순간 아린이가 거실로 뛰어왔다. 아이는 미경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아빠가 색깔 순서를 절대 잊지 말라고 했어. 파랑, 노랑, 초록. 만약에 잊으면 큰일 난다고.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아린이는 겁에 질린 듯 미경 뒤로 숨었다. 아린아, 아빠한테 가서 인사해.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싫어요. 아린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 밤 미경은 잠들 수 없었다. 딸도 사위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린이의 두려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녀만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도연이 이틀간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미경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경도 회사에서 야근이라고 했다. 집에는 그녀와 아린만 남게 되었다.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린이 저녁 식사 후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미경은 거실로 향했다. 벽에 걸린 대형 추상화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림 뒤 벽지에 희미한 선이 여전히 보였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 미경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한쪽으로 밀어보았다. 그러자 벽의 일부분이 살짝 들떠 있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미경은 벽을 가볍게 눌러보았다. 갑자기 띡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옆으로 밀려났다. 마치 비밀 패널 같았다. 이럴 수가. 미경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숨겨진 공간 안에는 첨단 디지털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검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장치였는데 가운데에는 지문 인식 패드가 있고 그 아래로 숫자 키패드가 있었다. 이런 걸 왜 숨겨놨지? 미경은 금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LED 표시등까지 있는 걸 보니 상당히 비싼 제품인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린이가 살금살금 다가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린아, 할머니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미경이 아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게 뭘까? 아린이가 금고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아, 이거 아빠 비밀 상자예요. 비밀 상자? 네. 아빠가 가끔 여기 와서 뭔가 넣고 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경의 가슴이 뛰었다. 아린아, 아빠가 어떻게 열어? 아린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먼저 아빠가 엄지손가락을 대고 그 다음에 숫자를 눌러요. 자동차 색깔 순서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동차 색깔? 아린이가 창문을 가리켰다. 저기 아빠 차들이요. 파란색 SUV, 노란색 스포츠카, 초록색 세단. 순서대로 숫자를 누르는 거예요. 미경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종이에 적혀있던 B-7439Y-2851G-9362 아린이가 계속 중얼거렸던 파랑, 노랑, 초록 순서 7439, 2851, 9362점. 미경이 작은 소리로 반복했다. 하지만 지문이 없으면 열 수 없었다. 그 순간 미경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릴 때가 아니었다.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다. 그러고는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는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사위가 의심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숨겨진 금고까지 발견했습니다. 투자 사기나 돈 세탁 관련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미경은 아린을 꼭 안았다. 아린아, 할머니가 널 지켜줄 거야. 무서워하지 마.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이 아파트로 몰려들었고 미경이 발견한 디지털 금고는 전문 장비로 강제 개방되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형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에서 쏟아진 것은 두꺼운 현금 다발, USB, 각종 서류들이었다. 해외 계좌 정보가 적힌 종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투자 사기네요. 담당 형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린이 방에서 터졌다. 형사들이 장난감 상자를 뒤지던 중 새 상자로 포장된 로봇 인형 안에서 외장하드가 발견된 것이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린이가 궁금한 듯 물었다. 나쁜 아빠가 숨겨놓은 나쁜 것이야. 형사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외장하드에는 수백 명의 투자자 명단과 허위 수익률 보고서, 그리고 횡령 내역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도연이 3년간 벌인 투자 사기의 모든 증거였다. 오후에 부산에서 급하게 돌아온 도연은 현관에서 수갑을 찼다. 투자 사기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경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아, 괜찮다. 미경이 나경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며칠 후 법원의 자산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의 고급차, 모든 계좌가 몰수당했다. 나경과 아린, 그리고 미경에게 남은 건 작은 가방 몇 개뿐이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죠? 나경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집으로 가자. 미경이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 진짜 집으로.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비워둔 작은 집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창문을 열자 익숙한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아린이가 신기한 듯 물었다. 새 집이 아니라 원래 집이야.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부터 집은 다시 살아났다. 새벽마다 들리는 파도 소리, 미경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경은 마을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점차 웃음을 되찾아갔다. 아리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마음껏 뛰어놀았다. 값비싼 장난감들 대신 바닷가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와 조개 껍데기가 그녀의 새로운 보물이 되었다. 어느 일몰 무렵,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거실을 바라보았다. 나경은 아린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린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비밀은 무너졌지만 가족은 지켜냈다. 미경이 속으로 다짐했다. 화려했던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